도시양분가는 어떤 직업인가요? 도시에서 꿀벌을 기르면서 그 꿀벌 체험을 진행하고 그 꿀과 밀랍을 이용해서 다양한 상품이나 제품들을 만드는 직업입니다. 도시양분가를 하게 된 계기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참여하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그 꿀벌을 기르는 일을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또 대학에서 이제 그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강의를 들었는데 그 사회적 기업에 대한 흥미가 있어서 그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양분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그 곤충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곤충하고 친해지려는 노력이 좀 필요해요. 또 저는 원래 그 애벌레나 꿀벌들을 별로 좋아하진 않았는데 다루고 만지고 소통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좋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또 꿀벌을 기르는 장소를 도시에서 찾아다녀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뭐 꿀이나 밀랍을 이용해서 그 다양한 것들을 그 기획하고 만드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도시양분가를 하면서 힘든 점은 없었나요? 앞서 말한 것들이 다 힘들었고요. 꿀벌을 기르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서 배우는 과정에서 좀 어려운 게 있었고 또 꿀벌을 기르는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어요. 예전에 이걸 2013년 정도에 기획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도시양봉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한테 친숙하지가 않아서 사람들을 보면서 옥상에서 꿀벌을 좀 기르게 해달라라고 이제 제안을 했을 때 긍정적인 피드백이 돌아온 경우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또 상품을 기획하면서 뭐 꿀이든 밀랍이든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었는데 그걸 기획을 하고 실제로 구현해내고 그다음에 그걸 판매까지 뭐 누구 도움 없이 스스로 혼자 다 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굉장히 뭐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어려웠어요. 그 세 가지 다. 도시양봉에서 파생될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꿀이나 밀랍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파생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은 꿀에다가 허브 향을 입혀서 허브꿀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도 있고 꿀에다가 물을 넣고 그 이스트를 넣으면 온도 조절을 했을 때 술이나 식초가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술이나 식초를 만들 수도 있고 뭐 밀랍으로 향초도 많이 만들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밀랍으로 식품 포장팩을 만들어서 식품 포장 랩을 만들어서 이제 허니랩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꽃가루에 같은 경우에는 영양 가치가 굉장히 높은데 그 꽃가루가 좋다는 거를 사실 인식을 별로 못해서 그 꽃가루를 전문적으로 좀 뭐 마케팅을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외국에서는 꽃가루를 스무디에 넣어서 뭐 갈아 먹거나 아니면 뭐 초콜릿에 넣어서 먹거나 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저는 이제 제가 시도하고 노력했던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제가 다 원하고 제가 스스로 실행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실패하거나 뭐 성공하거나 해도 모두 다 뭐 만족하는 편이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것들이 있다거나 하면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용기를 내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사실 다양한 것들을 알기가 학생 때는 쉽지가 않은데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1강을 진행할 건데 달춘허니비 1강은 도시항봉의 의미와 가치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할 거고, 꿀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도시항봉이 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이거는 제가 해놓은 활동들을 정리를 해놓은 장면들이고요. 꿀벌이 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꿀벌이 환경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다음 사진에서 알아볼 수가 있는데, 이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마트 사진이에요. 왼쪽에 있는 건 꿀벌이 있을 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식품들을 나열해 놓은 사진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꿀벌들이 없을 때 사라지는 식품들을 없앤 사진이에요. 꿀벌들이 없으니까 되게 많은 식품들이 사라지죠. 꿀벌들이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접하는 100대 작물 중에 약 70% 정도의 작물들의 수분을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꿀벌들은 꽃에서 꽃으로 꽃가루를 옮겨주는 역할을 하면서 영향을 많이 끼치게 돼요. 전체 식물들 중에 꽃을 피우는 식물들이 약 한 7, 80% 정도가 되고, 그 중에서 꽃을 피우는 식물들 중에서 수분이 따로 필요한 식물들이 있는데, 그 식물들이 꿀벌들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되니까 꿀벌들이 전체 식물들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다른 곤충들이나 다른 어떤 일반적인 동물들보다 그 생태계 순환 서클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수분 활동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꽃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꽃가루를 다른 꽃으로 옮겨주는 그런 활동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꿀벌들이 생태계의 서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도시에서는 꿀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많이 없어요. 꿀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지도는 서울시에서 매년 발표하는 비오톱 지도라고 해서 생태 지도를 그려놓은 건데,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4등급, 5등급들이 굉장히 많은 걸 알 수가 있죠. 그 4등급, 5등급들이 많은 문제도 있고, 꿀벌들이 도시에서 살기 위해서는 꿀벌들은 보통 하나하나 한 마리 한 마리가 사는 게 아니라 10,000마리에서 20,000마리 정도의 군집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군집이 우리 집 주변 혹은 내가 다니는 길목 이런 데에 있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거긴 다니지 못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에 꿀벌들이 사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그 도시항봉은 그 사람들이 쓰지 않는 옥상이나 아니면 쓰지 않는 공간들을 꿀벌들한테 내어주면서 꿀벌들이 도시에서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꿀벌들이 도시에 살면서 꿀벌들이 이제 생태계를 더 지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꿀벌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가축이냐면 소랑 돼지 다음에 경제적인 효과가 3위로 높다고 하고요. 국내에서도 경제적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꿀벌이 없으면 아예 못 먹는 작물이고, 사과나 블루베리는 90%, 복숭아는 48% 정도를 못 먹는다고 하니까 꿀벌들이 아주 중요하겠죠.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48% 정도 꿀벌들이 영향을 끼치는데, 나머지는 뭐 등에나 파리 이런 애들이 수분을 도와줘서 꿀벌들뿐만 아니라 다른 곤충들도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꿀벌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꿀벌들을 지켜줄 필요가 있어서 더욱더 꿀벌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꿀벌들이 없으면 아이스크림도 못 먹게 되는데, 꿀벌들이 수분을 도와주는 알팔파라는 작물이 있고, 그 알팔파라는 작물은 젖소가 먹게 되는데, 젖소가 그 작물을 먹고 우유를 생산함으로써 이 아이스크림을 만들게 되고, 또 아이스크림에 들어가는 바닐라, 땅콩, 아몬드, 피칸 이런 것들이 꿀벌들이 수분 활동을 도와주는 것들이라 이 맛을 내는 데에도 꿀벌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하겐다즈 회사가 예전에 바닐라비라는 맛을 출시해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꿀벌 연구소에 수익금을 기증한 적도 있을 정도로 꿀벌들은 이런 생태 서클 안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영국에서는 뭐 이렇게
가끔 사람들이 옷을 입고 영국은 꿀벌이 필요하다 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사 같은 것도 가끔 하고요. 우리들도 꿀벌들이 아주 우리 삶에 중요하다는 인식을 해서 할 수 있는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 활동 중에 하나는 야생화를 심는 거고 또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음식물을 먹기 그리고 우리 지역 주변에 있는 양봉거로부터 생산된 꿀과 꽃가루를 소비하기 그리고 풀 한 포기도 아끼는 마음을 갖고 이 녹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꿀벌이나 다양한 곤충들한테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꿀벌의 생태를 이해를 해볼 건데요. 꿀벌의 생태 중에서도 꿀벌 군락의 이해라는 제목을 갖고 왔어요. 왜냐면 꿀벌들이 하나하나 개체로 사는 게 아니라 10,000마리에서 20,000마리 정도가 모여서 산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10,000마리에서 20,000마리 정도 군집 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을 위주로 좀 처음에 설명을 하려고 이런 제목을 갖고 왔습니다. 포유류와 이제 꿀벌 집단을 비교를 하게 되는데 꿀벌들은 곤충이니까 포유류랑은 굉장히 성질이 달라요. 근데 곤충인데 초개체로 10,000마리에서 20,000마리가 모였을 때 군락을 이루면서 포유류의 성질을 갖게 돼요. 포유류의 성질을 갖게 된다라고 함은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세포, 두 번째는 항상성, 세 번째는 육아 방법 이 크게 3가지 정도를 포유류와 비교를 해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 일단 꿀벌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곤충들은 생식 능력도 갖고 있으면서 외부에서 일도 한 마리가 하면서 그냥 스스로 먹고 스스로 에너지를 얻어서 스스로 알을 낳는 식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꿀벌들은 알을 낳는 개체가 따로 있고 운동을 하는 그러니까 꿀을 모으는 개체가 따로 있고 집을 짓는 개체가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분업화가 되어 있으면서 일벌들은 생식 활동을 하지 않고 여왕벌은 일을 하지 않고 여왕벌은 생식 활동만 하고 그래서 인간이나 포유류가 생식세포들이 생식기관이 생식에 관련한 일을 하고 운동기관이 운동을 하듯이 꿀벌들도 일을 하는 꿀벌이 따로 있고 이 생식을 담당하는 꿀벌들이 따로 있어서 이 기관들이 서로서로 나눠져 있듯이 이 꿀벌들도 세포나 기관처럼 이 군집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기관이나 세포처럼 다뤄지기 때문에 포유류의 하나하나 세포들을 꿀벌들 한 마리 한 마리 개체로 비교를 하게 돼요. 또 항상성 같은 경우에는 꿀벌들이나 곤충들은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온도를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근데 포유류는 자기들의 몸의 온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는 동물들이죠. 그런데 꿀벌들이 군집을 이루게 되면은 군집을 이룸으로써 그 안에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갖게 되는데 꿀벌들이 온도를 올릴 때는 자기들의 몸을 진동시켜서 군집의 집의 온도를 높이고요. 집의 온도를 낮출 때는 물을 물어와서 물을 집에 바른 다음에 그 물을 증발시킴으로써 이 집의 온도를 낮추게 돼요. 그러면서 항상성을 유지를 할 수 있게 되고 또 곤충들은 원래 알을 낳고 그 알을 케어를 별로 하지 않고 방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꿀벌들은 포유류는 태내에서 알이 아니라 이 세포 단위로부터 시작해서 그 세포가 분열을 시작해서 아이가 돼서 이 아기가 출산을 할 때까지 태내에서 완벽하게 보호가 되는데 꿀벌들도 알을 낳고 알 상태에서 애벌레가 나오고 번데기가 돼서 성충이 될 때까지 완벽하게 꿀벌 집에서 보호를 한 다음에 그 아이를 배출을 하기 때문에 육아 방법이 곤충보다는 포유류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초개체의 성질이 꿀벌한테 있고 다양한 생태적 측면들이 꿀벌한테 있는데 간단하게 시간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꿀벌들이 로열 젤리를 뿜는 선이 이 머리 쪽에 하인두선에 있는데 이 하인두선이라는 기관은
그 꿀벌, 어린 꿀벌들한테 이제 특히 저 발달이 많이 돼 있고, 꼬리 쪽에서는 나사노프셈이라고 페로몬을 생성하는 곳이 있는데, 이 페로몬을 생성하는 곳에서 이 페로몬을 뿜기 때문에 보통 꿀벌들이 이 페로몬 향기를 뿜고 싶을 때는 꽁지를 이렇게 치켜들고 날개짓을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꿀벌들의 몸이 있고, 그다음에 여왕벌과 숫벌, 일벌의 이 형태가 다르고 태어나는 시간도 다르고 개체수도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고, 일벌의 역할은 이렇게 되고, 일벌은 알 상태에서 3일, 번데기 상태에서 애벌레 상태에서 며칠 있다가 번데기가 되고 성충이 돼서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또 밀랍을 분비하는 기관이 배 쪽에 밀랍선이라는 데가 한 6개, 7개 정도 있는데, 이 밀랍선이라는 데서 하얀 밀랍들이 이렇게 분비가 되고요. 그거는 일벌의 역할이에요. 또 숫벌은 이제 교미 위에는 하는 일이 없고, 숫벌은 또 몸집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일벌들 집보다 좀 큰 형태의 집에서 태어나면서 또 그 집 자체가 약간 불룩하게, 번데기가 크기 때문에 불룩하게 튀어나오게 돼요. 번데기 방은. 또 여왕벌은 알을 굉장히 많이 낳는데, 교미를 하고 나서 알을 전성기 때는 2,000에서 3,000개 정도의 알을 낳게 되고, 또 여왕벌은 방 자체가 일반적인 방이 아니라 왕대라는 큰 이 방에서 여왕벌이 자라게 되고, 이 왕대라는 큰 방에서 로열 젤리를 먹고 자라는 이 애벌레들이 여왕벌이 되게 됩니다. 교미 비행을 해서, 교미 비행에서 이제 10마리에서 20마리 정도의 숫벌들과 교미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교미를 하고 온 여왕벌들을 또 일벌들이 또 청소를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알을 낳는 여왕벌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꿀벌과 밀원식물, 그리고 꿀벌들이 주는 선물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꿀벌들이 좋아하는 식물들이 있고 별로 안 좋아하는 식물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 깊이 이야기는 나누지 않을 거예요. 지구상에는 대략 35만 종의 식물이 있다고 하는데, 꽃이 피는 식물을 헌화식물이라고 하는데, 헌화식물은 한 25만 종 정도 된다고 하고, 우리나라에는 4,600종의 식물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밀원식물로 쓸 수 있는 밀원식물이라고 하는 식물들이 250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럼 밀원식물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 건데, 밀원식물이 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밀원식물이라고 하는 거는 꿀벌들이 보기에 꽃꿀과 꽃가루가 풍부한 꽃이고, 그 풍부한 꽃꿀과 꽃가루를 꿀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식물을 밀원식물이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아카시아 나무나 밤나무 이런 것들을 밀원식물로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나무들에서는 꿀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꽃가루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꿀벌들한테 대표적으로 밀원식물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이 밀원식물들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이 조건들이 두루두루 잘 갖춰진 식물들이 아주 좋은 밀원식물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중에 한두 개가 좀 결손된다 하면 밀원식물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이 조건들은 그냥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밀원식물이라는 거는 꽃꿀과 꽃가루가 풍부한 꽃이 피는 식물이다 라고 하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또 이제 이거는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독이 있는 꽃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히말라야 석청이나 이런 데에는 독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가끔 이제 유의하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꿀벌들이 팔자춤을 춘다고 하잖아요. 팔자춤을 이제 벌통 안에서 팔자춤을 추면서 꽃의 위치를 친구들한테 알려주게 되는데, 이 팔자춤의 원리는 이렇게 진동을 통해서 벌통 안에서 진동을 통해서 친구들한테 벌통의 위치 그리고 꽃의 위치를 알려주게 되고, 이 햇볕과 벌통의 각도를 통해서 이 중력과
중력과 자기의 각도를 통해서 이 두 개를 일치시킴으로써 위치를 친구들한테 알려주게 되는 그런 춤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기 조금 시간상 생략을 하도록 하고, 이 팔자춤이라는 거는 벌통 안에서 진동을 이용해서 친구들과 소통을 하는 춤이다 라고 하는 것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벌꿀 같은 경우에는 벌꿀도 그렇지만 어떤 꿀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꽃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꽃이 다양한 꽃에서 꿀이 얻어져야 이 생물들이 그 꽃에서 꿀을 습득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꽃이라는 거는 뭐 1년 내내 펴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생식기관이기 때문에 진짜 짧으면 일주일, 길어봐야 뭐 진짜 길면 한 3달 이 정도 피어있는 게 대부분인데, 그러면은 1년 내내 피어있지 않으니까 어떤 식물에서는 뭐 3월에 꿀을 얻을 수 있고 어떤 식물에서는 4월에 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연중으로 계속 꿀을 얻을 수 있으려면은 이 다양한 식물들, 다양한 나무들, 다양한 꽃들이 지역에 심어져 있어야 지역의 곤충들이 그 꿀을 먹으면서 생존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꿀을 주는 다양한 생물들을 다양하게 식재를 해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1강에서 야생화를 심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야생화라 하면 그냥 다양한 꽃들을 심어달라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꿀벌 같은 경우에는 꿀을 먹으러 갈 때 2에서 4km 정도를 비행을 하거든요. 근데 꿀벌도 사실 꽃이 가까우면 좋죠. 꽃이 가까우면 좋은데 2km에서 4km 정도는 그 정도는 가도 괜찮다 정도 싶은 정도고, 이게 왕복이 아니라 편도로 4km이기 때문에 벌통에서부터 이쪽으로 4km, 이쪽으로 4km라고 하면은 원을 그려봤을 때 원의 지름이 8km 정도 되는 범위를 꿀벌들이 모두 수분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꿀벌들이 아주 생태계에 중요한 곤충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다음은 이제 주요 밀원식물인데, 그 우리나라에서 쓰는 주요 밀원식물은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아랫지방에서 쓰는 유채꽃, 자운형, 그리고 보통 알고 계시는 아까시나무, 밤나무 이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세대 주요 밀원식물로는 쌀이나무, 바이텍스, 시나무, 그리고 메밀꽃이나 헛개나무 정도가 있는데, 제가 이제 소개드린 나무나 꽃 말고도 다양한 식물들이 밀원식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 밀원식물로 쓰이는 식물들을 우리가 식재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어요. 봄철에 쓸 수 있는 밀원식물들, 그리고 여름철에 쓸 수 있는 밀원식물들, 가을철에 쓸 수 있는 밀원식물들이 다 적절하게 심겨져 있어야 그 지역의 곤충들이 1년 내내 꿀을 먹을 수 있어서 굉장히 많이 이 꿀들을 많이 애들이 번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 식물들이 다양한 시기에 꽃이 피어야 곤충들이 아주 좋아해요. 밀랍으로 만드는 제품들 중에 허니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허니랩이라는 건 비닐랩이나 지퍼백을 대체할 수 있는 식품 포장 랩이에요. 이 밀랍과 송진 코코넛 오일을 블렌딩해서 이렇게 왁스 형태로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이런 순면, 이건 광목천이라고 하는데 광목천에다가 발라서 그 랩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 허니왁스 같은 경우에는 밀랍과 송진 코코넛 오일이 들어가 있는데 식품 첨가물 규격에 맞고 먹어도 되는 것들이라서 일반적으로 가정에 쓰는 이런 프라이팬에다가 하고 나서 남는 왁스 같은 경우에는 뭐 휴지라던가 아니면 뭐 남는 천이 있다면 천으로 닦아주시면은 다시 쓸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허니랩을 만들어 보고 이따가 만들고 나서 사용법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버너를 이용하고 있는데 불을 사용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이랑 같이 하면 좋겠고, 처음에 불을 약불로
시작을 해요. 강하게 해서 이 후라이팬을 먼저 가열을 한 다음에 나중에 약불로 바꿔도 되고, 계속 강불로 하면 이 왁스가 타버릴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강불로 하진 않고 약불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가정에서는 젓가락이나 이런 집게를 이용해 주세요. 도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허니왁스가 묻었을 때는 얘네들은 물로 씻어내는 게 아니라 열로 씻어내야 돼서 뜨거운 물로 이렇게 담가 놨다가 그 티슈로 닦아내시면은 잘 닦아질 거예요. 이제 밀랍들이 65도 정도에서 녹기 시작하는데, 그 밀랍이 녹는 지점에서 뜨거운 물, 끓인 물로 이렇게 담가 놓다가 닦아주시면은 잘 닦아질 거예요. 랩이 완성되면 이렇게 들어서 앞뒤로 살랑살랑 해주시면 금방 굳게 돼요. 상온에서 이렇게 한 10번에서 20번 정도 해주시면 금방 굳게 되는데, 손으로 만져봤을 때 끈적끈적한 것들이 잘 없다 하면은 완성이 된 거고요. 허니를 완전히 굳게 되면, 식으면 이제 이걸 바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허니랩 같은 경우에는 접착력이 있고 방수력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랩 대신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바나나 같은 것들이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싸서 감싼 다음에 꾹 눌러주면 이렇게 포장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이 밀랍으로 만든 랩 같은 경우에는 접착력이 우수하고, 이 밀랍 랩과 천이 숨을 쉬기 때문에 이 물방울이 맺히지 않아서 편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밀랍이나 송진 같은 경우에는 식중독균을 죽여주는 살균 그런 효과가 있어서 좀 더 그 음식물이나 식재료가 신선하게 보관이 될 수 있게 하고요. 뭐 예를 들어 토마토나 뭐
케일 같은 것들을 저장해 놨다고 하면 한 이틀이나 일주일 정도는, 짧게 이틀이나 길게 일주일 정도는 더 신선하게 비닐랩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보다는 신선하게 보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이 밀랍랩 만들기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겨울에 보습에 좋은 꿀팩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집에서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 건데요. 밀가루 2스푼, 꿀 2스푼, 그 다음 물 1스푼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될 거예요. 밀가루 하나, 밀가루 둘, 한 스푼, 꿀 2스푼, 그 다음에 물 1스푼 넣고, 이제 피부에 발라볼 건데 집에서 할 때는 누워서 바르셔도 돼요. 다 발랐고요. 눈이나 코나 입엔 들어가지 말게 하시고 바른 다음에 3분에서 5분 뒤에 씻어내시면 되는데, 주의할 점은 이게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다 먹지 마시고 바른 다음에 씻어내도록 해요.